나는 그날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으며 칼을 쥐었다. 아니, 진짜 칼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베어버릴 수 있는 서류 뭉치였다. 내가 그렇게 나약하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던 그날처럼 이제 그 목소리가 내 발밑에서 울부짖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칼날을 쥔 쪽이었다.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은 한때 나를 짓밟던 차가운 빛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공포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다. 민준아, 제발. 우리를 봐줘. 내가 없으면 우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웃었다. 웃음이 터져나왔다. 그 웃음소리가 방 안을 메우며 서울의 번잡한 거리 소음조차 삼켜버리는 듯했다. 지금 뭐라고 하세요? 나가라고. 아니, 그건 당신들 대사잖아요. 그 순간 모든 게 되살아났다. 18살, 대학 입시를 앞둔 그 해, 우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다. 아니,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다. 아버지는 중소기업 영업팀장으로 매일 야근을 하며 가족을 먹여 살리는 희생자 행세를 했다.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며 이웃들에게 모범주부로 통했다. 나와 여동생 지은은 그 안에서 자랐다. 나는 공부에 미친 녀석이었고 지은은 항상 밝고 사랑스러운 막내였다. 하지만 그 평범함 뒤에는 썩은 뿌리가 있었다. 민준아,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냐? 지은이는 학교에서 상 받았는데 너는 뭐 하냐? 아버지의 질책은 매일 저녁 식탁에서 시작됐다. 나는 열심히 공부했지만 성적이 지은만큼 나오지 않았다. 지은은 천재 소녀였다. 아니, 적어도 부모님 눈에는 그랬다. 너는 우리 기대에 미치지 못해.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그 말은 처음엔 장난처럼 흘러나왔지만 점점 날카로워졌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하지만 그 참음이 나를 갉아먹었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나는 자유를 꿈꿨다. 서울의 명문대, 경제학과.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부모님께 의지해야 했다. 돈. 내가 벌어서 살아. 우리는 지은이 교육에 돈을 써야 해 어머니의 말이었다. 지은은 예고에 들어갔고 피아노 레슨에 바이올린 학원, 해외 연수까지. 우리 집 예산은 지은이에게 쏟아부어졌다. 나는 알바를 뛰며 버텼다. 편의점, 과외, 심지어 밤늦게까지 공장 노동까지. 손등에 굳은 살이 박혔다. 하지만 그 굳은 살은 내 분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무너졌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의 유일한 지지자. 할아버지는 시골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며 은퇴 후 우리 가족을 도우셨다. 유언장에 적힌 유산은 5억 원 후 그 돈은 나와 지은에게 반반으로 나뉘기로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가로챘다. 가족을 위해 쓰는 거야? 지은이 미래를 위해 그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항변했다. 그건 제 몫입니다. 법적으로 도욕하지만 그는 웃었다. 법. 이 집에서 내가 법이냐?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 나는 나갔다. 가방 하나 메고 서울의 찬바람 속으로. 그날 밤 나는 다짐했다. 언젠가 당신들을 후회하게 만들겠어. 그 다짐은 불꽃이 아니었다. 차가운 얼음이었다. 녹지 않고 서서히 모든 걸 얼어붙게 할 얼음. 대학 시절은 지옥이었다. 낮에는 강의, 밤에는 알바. 친구들은 클럽에서 놀 때 나는 도서관에서 잠들었다. 졸업 후 나는 대기업에 들어갔다. 아니, 들어가려 애썼다. 수십 번의 면접, 거절.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왜 그렇게 끈질기냐? 면접관이 물었다. 나는 대답했다. 가족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그 말 속에 숨긴 진심은 그들을 파괴하기 위해서였다. 입사 첫 해, 나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전화가 왔다. 어머니였다. 민준아, 지은이가 결혼해. 내가 오면 좋겠어. 지은이 결혼? 22살에. 상대는 재벌 3세였다. 어떻게? 알고 보니 아버지가 유산으로 로비를 했다. 그 5억이 지은의 결혼 자금이 됐다. 나는 웃었다. 병실에서. 축하드려요. 저는 바빠서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내 복수가 시작됐다. 나는 회사를 옮겼다. 금융권으로. 숫자에 미친 녀석이 됐다. 주식, 부동산, 투자. 모든 걸 삼키며 배웠다. 세상은 돈이 법이었다. 가족이 가르쳐준 교훈이었다. 5년 만에 나는 부장급이 됐다. 연봉은 억 단위. 하지만 그 돈은 나의 무기였다. 이제 부모님의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중소기업은 부채에 시달렸다. 지은의 결혼 후 사돈이 발을 빼버렸다. 돈이 없어 보이네. 그 한마디가 아버지의 목을 졸랐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파산 소송.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아니, 내가 직접 서류를 썼다. 아버지의 회사에 대출을 한 은행, 그 은행의 감사팀에 내가 들어갔다. 우연. 아니, 내가 만든 우연. 이 회사, 회수가 안 돼요. 은혜 보고서가 회장의 책상에 올랐다. 파산. 순식간에.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왔다. 아버지와 어머니. 지은은 없었다. 재벌 사돈 곁에 붙어 사는 그녀였다. 민준아,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우리 집을 살려줘. 나는 창밖을 봤다. 서울의 야경이 밝았다. 내 인생처럼. 왜요? 마음에 안 들었잖아요. 나가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가 울부짖었다.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하지만 미안함은 늦었다.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 사인하세요. 당신들 집을 담보로 대출해 줄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그들의 모든 걸 떼앗는 것이었다. 영혼까지. 그 서류는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복수 계획서였다. 부모님은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차분히 설명했다. 집을 담보로 3억을 대출해 드릴게요. 하지만 상환 기간은 1년. 이자율은 20%. 그리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당신들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어머니의 눈이 커졌다. 민준아, 그건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노예. 아니요, 공평한 거래예요.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대로. 그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다.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 유산을 가로챈 날. 민준아, 그건 지은이를 위해서. 지은이. 그 애는 지금 행복하잖아요. 재벌 집안에서 사는 공주님으로. 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당신들은 나만 버렸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그들은 사인했다. 눈물로 적신 잉크가 종이를 번졌다. 나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다. 분노. 아니, 해방이었다. 오랜 세월 억눌린 감정이 풀려나는 기분. 그날 밤 나는 호텔바에서 위스키를 마셨다. 서울의 네온 사인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나는 중얼거렸다. 복수는 단계적이었다. 서서히, 고통스럽게. 집으로 돌아온 그들은 변했다. 아버지는 더 이상 TV 앞에서 맥주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새벽부터 구인 광고를 뒤졌다. 하지만 나이 49에 경력 단절된 영업팀장. 누가 고용하겠는가? 어머니는 이웃 모임에 나오지 않았다.
파산했다는 소문이 그녀는 속삭였다. 나는 매달 그들의 보고서를 받았다. 이번 달 지출 150만 원, 식비 50, 교통비 30, 세세한 항목. 나는 그걸 읽으며 웃었다. 그들의 자존심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위기가 왔다. 아버지의 건강. 스트레스로 위궤양이 생겼다. 병원비 500만 원. 그들은 나에게 전화했다. 민준아, 제발. 조금만 도와줘. 나는 대답했다. 보고서에 없네요. 추가 대출 신청하세요. 그들은 했다. 집 담보로 더 빌렸다. 이제 총 대출액 4억. 이자만 매달 600만 원. 후 그들은 알바를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편의점 야간 근무, 어머니는 청소부. 나는 그 광경을 상상하며 내 인생을 더 키웠다. 회사의 프로젝트를 주도했다. 부동산 개발. 강남의 오래된 빌딩을 사들여 재건축. 수익은 20억. 나는 그 돈으로 내 회사를 차렸다. 민준 캐피탈. 이름처럼 자본의 주인. 직원들은 나를 존경했다. 대표님,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가족 덕분이죠. 그들이 가르쳐준 대로 약자는 버려지게 돼요. 지은이 연락이 왔다. 오빠, 부모님 상태가 안 좋아. 내가 도와줘.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공주처럼 거만했다. 왜 나한테? 너 재벌 사돈 있잖아. 그쪽은 안 도와줘.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나는 폭소했다. 그래. 그럼 내가 도와줄게. 하지만 너도 와. 가족 모임이 그녀가 왔다. 고급 카페에서. 그녀의 옷차림은 화려했다. 다이아 반지, 명품백. 오빠, 무슨 일이야? 부모님 보고서 봤어. 재미있네. 내 결혼 자금이 그 유산이었지?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알아. 아버지가 로비한 거 이제 내 차례야. 내 남편 회사, 우리랑 거래하자. 나는 제안했다. 그녀의 남편 회사는 건설사. 내 부동산 프로젝트에 딱. 하지만 계약서에 숨긴 조항. 지분 양도. 그녀는 모를 터였다. 오빠, 고마워. 그녀가 웃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고마워할 때가 아니야? 부모님의 보고서가 점점 암울해졌다. 아버지, 편의점에서 해고당함. 이유, 느림. 어머니, 청소 중 다침. 의료비 없음. 나는 추가 대출을 승인했다. 하지만 조건, 집 팔아요. 임대주택으로 이사. 그들은 울며 따랐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판교의 싸구려 원룸으로. 이사날, 나는 몰래 지켜봤다. 짐을 나르는 아버지의 등이 굽어 있었다. 이게 우리 인생이야.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순간 내 가슴이 아팠다. 정말로. 이게 맞아? 복수. 하지만 곧 그 아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유산을, 사랑을, 모든 걸. 이제 내 차례. 나는 지은의 계약을 마쳤다. 그녀의 남편 회사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부정 입찰 스캔들. 내가 유포한 루머. 증거는 가짜지만 충분했다. 주가 폭락. 지은의 삶도 흔들렸다. 2달 후, 부모님의 최후 통첩. 상환 불가. 집 압류. 그들은 다시 내 사무실로 왔다. 무릎 꿇고. 민준아, 죽을 것 같아. 제발 용서해줘. 나는 서류를 꺼냈다. 하나 더. 이혼하세요? 서로를 원망하지 말고. 그들은 충격받았다. 뭐? 왜? 당신들 결혼이 나 때문이었잖아요. 나 태어나서부터 거짓말. 하지만 그 말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무너뜨렸다. 복수의 두 번째 파도. 그들은 헤어졌다. 아버지는 시골로, 어머니는 지은 집으로.
하지만 지은도 무너지고 있었다. 오빠, 남편이 도망쳤어. 빚 때문에 그녀의 전화. 나는 대답했다. 그래. 이제 가족이네. 이혼 서류가 날아든 그날, 나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다. 서울의 장마철, 거리는 물바다가 됐다. 내 마음처럼. 아버지의 전화가 왔다. 민준아. 내 어머니가 자살 시도했어. 그 말에 내 손이 떨렸다. 자살. 그 단어가 내 복수를 흔들었다. 어떻게? 약을. 많이 먹었대. 병원에서 깨어났지만 정신이 나는 침묵했다. 내 탓인가 그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곧 추억이 되살아났다. 그 유산을 빼앗는 날의 내 목. 웃기지 마, 지은이 미래야. 아버지의 웃음소리. 나는 병원으로 갔다.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사가 팔에 꽂혀. 민준아, 그녀가 속삭였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우리가 괴물이었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왜요? 왜 나한테만 그랬어요? 그녀는 울었다. 지은이가 특별했어. 너는 강해 보였으니까. 우리가 잘못 판단해서 강해 보였다. 그건 핑계였다. 나는 손을 뗐다. 강했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죠. 당신들 덕에. 병원 복도를 걸으며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복수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는 공정함이었다. 그들의 배신에 대한. 나는 어머니를 퇴원시켰다. 비용은 내가 냈다. 하지만 집은 없었다. 임대료 갚아요. 그게 조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고마워. 아버지는 시골에서 살았다. 할아버지의 옛 공장 터워 폐허처럼. 그는 편지로 연락했다. 민준아, 여기서 농사 짓는다. 내가 준 돈으로 씨앗 쌌어. 나는 답장했다. 좋아요. 사진 보내요. 사진이 왔다. 구부정한 아버지, 흑투성이 손, 그 사진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지은의 삶은 더 처참했다. 남편의 도망으로 그녀는 빚더미에 앉았다. 재벌 사도는 그녀를 버렸다. 가난뱅이 세댁 그녀는 내게 왔다. 눈물 범벅. 오빠, 도와줘. 아이가 생겼어. 와이. 내 조카.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아이. 그럼 더 잘 살아야지. 나는 돈을 줬다. 1억. 하지만 조건. 내 집은 내 회사로 넘겨. 그녀의 결혼 전 아버지가 준 주식. 유산의 잔재. 그녀는 사인했다. 오빠, 왜 이렇게 변했어? 예전 오빠는. 예전 오빠? 그 오빠는 당신들한테 버려졌어. 나는 소리쳤다. 카페 안이 조용해졌다. 그녀는 울며 나갔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어린 내가 가족 식탁에서 홀로 앉아있는 꿈. 왜 나만? 그 물음이 메아리 쳤다. 회사는 성장했다. 민준 캐피탈은 서울 금융가의 거물이 됐다. 투자자들 줄을 섰다. 하지만 내 안은 공허했다. 직원 하나가 물었다. 대표님, 가족 사진 없네요. 결혼 안 하셨어요. 나는 웃었다. 가족. 그건 사치예요. 하지만 속으로는 갈증이 났다. 진짜 가족. 복수가 나를 삼키고 있었다. 부모님의 3번째 보고서. 아버지, 농사 실패. 가뭄. 어머니, 알바 그만. 다리 아파. 나는 추가 대출을 거부했다. 자력 갱생하세요? 그게 교훈. 그들은 절망했다. 아버지가 다시 왔다. 민준아, 내 할아버지 사진 봤어? 그분이 너를 사랑했어.
그 말에 내 눈이 뜨거워졌다. 할아버지. 유일한 빚 우 그분 유산, 당신이 훔쳤잖아요. 미안해. 돌려주고 싶어. 돌려주기. 늦었다. 나는 그를 쫓아냈다. 나가세요. 그 말, 그들의 대사,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내 가슴을 울렸다. 지은의 아이가 태어났다. 사진이 왔다. 작은 손, 나는 울었다. 이 아이는 다르게 하지만 복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전 남편 회사를 인수했다. 빚 청산 명목으로. 이제 지은은 빈털터리. 그녀가 왔다. 오빠, 아이 이름 민준이라고 지었어? 내 이름으로. 그 말에 내 세상이 무너졌다. 복수인가, 사랑인가? 경계가 흐려졌다. 하지만 나는 단호했다. 좋아. 이제 내가 부모님 돌봐. 가족이니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새 가족이 모였다. 내 그림자 아래서. 가족 모임은 카페가 아니었다. 내 사무실. 서울의 스카이라인 아래. 그들은 왔다. 아버지, 어머니, 지은과 아이, 아이는 울었다. 배고픔 때문. 민준아, 제발. 먹을 게 없어. 어머니가 애원했다. 나는 테이블에 음식을 올렸다. 한식. 예전 집밥처럼. 하지만 그들은 먹지 못했다. 왜 불렀어? 아버지가 물었다. 나는 서류를 내밀었다. 최종 계약. 모든 빚 탕감. 대신 당신들 인생을 포기하세요. 그 말에 그들의 눈이 커졌다. 포기. 무슨. 아버지, 회사 그만두세요. 어머니, 알바도. 지은, 내 인생도. 내 밑에서 일해요. 나는 제안했다. 노예 계약. 월급은 최저임금. 왜? 우리가 당신한테 무슨. 지은이 소리쳤다. 무슨.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야. 회상. 결혼식 날 지은의 화려한 드레스.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가난뱅이 오빠 올 필요 없어. 그녀의 말, 친구에게 한 말, 내가 들었다. 그날 나는 맹세했다. 모두 빼앗겠다. 이제 실현. 그들은 사인했다. 절박함에. 아버지는 내 회사 경비원. 문 앞에서 서 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손님에게 인사한다. 예전 영업팀장. 이제 문지기. 어머니는 청소팀. 내 사무실 바닥 닦는다. 민준아, 여기 더러워. 그녀가 중얼거린다. 나는 모른 척. 지은은 서기. 아이는 유치원. 오빠, 이게 복수야. 그녀가 물었다. 아니, 공정함. 시간이 흘렀다. 6개월. 그들은 변했다. 아버지의 등은 펴졌다. 경비 일, 나쁘지 않아. 사람들 웃는 얼굴 보니 어머니는 요리 클럽 만들었다. 직원들 밥 해줘. 맛있대. 지은은 아이 키우며 일했다. 오빠, 고마워. 내 덕에. 하지만 내 안은 여전했다. 공허. 밤마다 악몽. 가족이 무너지는 꿈. 나는 더 큰 프로젝트. 재벌 인수. 지은 전 남편의 회사 잔재. 성공. 언론이 나를 금융천재라 불렀다. 하지만 외로움. 연애. 불가능. 가족 트라우마. 심리상담사가 말했다. 나는 웃었다. 트라우마. 그건 연료야. 위기. 아버지가 쓰러졌다. 심장. 병원. 민준아, 마지막으로. 용서해. 그는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아버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복수. 무슨 소용. 그는 회복했다. 내 덕에 산다. 그는 말했다. 지은의 아이가 삼촌지라 불렀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이 녹았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어머니의 비밀. 그녀가 편지를 썼다. 민준아, 진실을 말할게. 유산, 나도 알았어. 하지만 막지 못했어. 미안. 진실. 더 깊은 배신. 할아버지의 유언장, 위조 의심. 나는 조사했다. 변호사 통해. 결과, 아버지가 위조. 지은 목 늘리기 위해. 증거. 나는 그걸 들고 갔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부정. 아니야.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 안 함. 대치. 사무실에서. 왜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가 무릎 꿇었다. 지은이가. 약했어. 너는 강했으니까 그 말, 어머니의 말 그대로. 나는 웃었다. 강함. 당신들 때문에 강해졌어요. 이제 약해질 차례. 하지만 아이의 울음소리. 삼촌, 할아버지 울어. 그 순간 나는 멈췄다. 복수, 끝, 아니, 변형. 좋아. 비탄감. 하지만 진실 고백. 공개적으로. 그들은 동의. 언론 인터뷰. 우리는 아들을 버렸다. 이제 갚는다. 충격. 세상이 나를 봤다. 가족 복수자. 인터뷰 후 세상이 변했다. 내 회사는 더 컸다. 드라마틱 시입. 책자 나왔다. 하지만 내 삶은 여전한 공허. 가족은 집으로 돌아왔다. 내가 준 집 5판교 아파트. 민준아, 고마워. 그들은 말했다. 하지만 긴장. 매일 저녁 식사, 어색함. 지은의 아이, 민준이 내 이름을 딴 그는 나를 따라다녔다. 삼촌, 놀아줘. 그 순수함이 나를 녹였다. 이 아이를 위해 복수가 변했다. 보호로.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아버지의 옛 동료. 내 아버지, 유산 훔쳤어. 진짜, 루머. 회사주가 흔들. 나는 대응. 가족 문제. 끝났어.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자살 시도. 제발. 민준아, 나 못 살겠어. 죄책감에. 나는 그녀를 데리고 갔다. 상담. 용서하세요. 상담사가 말했다. 용서. 가능. 밤새 고민. 추억. 어린 시절, 어머니의 포옹. 민준이, 사랑해. 그 말, 거짓이었나? 아버지와 대화. 왜 지은이만? 내가. 닮았어. 내 할아버지? 강직해서 할아버지? 그분의 그림자. 나는 이해했다. 아니, 용서하려 애썼다. 지은의 고백. 오빠, 나도 알았어. 유산. 미안, 그녀 울었다. 우리는 포옹. 가족이야. 그 말에 눈물. 하지만 클라이맥스. 재벌 사돈, 돌아왔다. 지은, 다시 올게. 돈 냈어. 빚갚음. 그녀 흔들렸다. 오빠, 나 배신. 다시. 나는 막았다. 가지마, 그놈, 사기꾼. 조사, 그의 회사, 파산 직전. 내가 만든. 그는 도망칠 계획. 나는 경찰에. 체포. 지은 구함. 오빠, 고마워. 가족 모임. 진짜. 미안해. 사랑해. 눈물의 밤. 하지만 내 안. 상처. 이게 끝. 아니. 마지막 복수. 유산 돌려줌. 법정. 아버지, 이 돈 당신 거. 그는 거부. 아니, 내 거야. 우리는 나눴다. 공평히. 시간이 흘렀다.
1년 가족은 치유됐다. 아버지는 내 회사 조언자. 영업 팁줄객, 어머니는 요리사, 직원들 사랑. 지우는 마케팅 팀, 야이 민준이는 내 그림자. 나는 연애했다. 진짜. 그녀, 심리학자. 복수, 끝났어. 응, 이제 사랑, 결혼. 가족 축복. 하지만 후회. 약간. 복수의 상처, 영원. 민준아, 내 덕에 다시 태어났어. 아버지 말, 나는 웃었다. 공평하게 갚았어요. 서울의 아침. 밝다. 내 인생처럼. 복수 끝, 용서 시작. 하지만 그 여운, 영원. 마음에 안 들면? 이제 안 그래? 함께 가자.